3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2088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4년 7월 25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4년 6월 20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갑진년 신미월 경인일이 되겠고 일진은 경인이 되겠습니다. 자, 사주 팔자를 분석함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것,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보다 일간과 원령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일간의 특성을 아는 것, 그 다음에 원령의 특성을 아는 것,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라고 할 때 나를 안다라고 것은 일간을 아는 것이고요. 적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적이라고 보기는 그렇죠. 상대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원령입니다. 그래서 일간과 원령은 그만큼 중요한 같은 8글자 안에 있다 하더라도 그만큼 큰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일간과 원령이고요. 오늘 일간은 경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10개의 천간, 갑을병정, 무기병심,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 중에서 경이라고 하는 천간은 7번째 천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행,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경이라고 하는 것은 금이 됩니다. 금, 우리가 쉽게 말하면 쇠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강철, 무쇠 등등 이런 걸로 볼 수가 있겠고, 이 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즉 물상으로 봤을 때는 쇠가 됐지만 기운, 우리가 느낌으로 하는 기운으로 봤을 때는 금의 기운은 숙살지기라고 해요. 숙살지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수의 기온은 얼음이 얼 정도로 천하를 막 영하 30도 40도 정도로 땡땡땡땡 그 이하로도 얼릴 수 있는 것이지만 금의 기온은 영하까지는 떨어지지 않죠. 즉 물이 얼지 않지만은 그래도 이 금의 기온은 오싹해서 서리가 내리고 그 다음에 사람 피부가 그 소름이 돋을 정도의 그러한 오싹한 기운을 갖다가 금의 기운, 즉 숙살 기운이라고 하고, 여러분들 명리 배울 때 금의 기운, 즉 숙살 기운이 있어야지만 결실을 얻는다, 이렇게 많이 공부들 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금의 기운이 강한 그러한 계절이 바로 또 가을이고, 가을 되면은 봄에 심었던 씨앗들, 봄에 심었던 묘종들, 사과나무, 배나무 등등의 어떤 과실수에서도 그러한 결실을 많이 얻게 되죠. 사람도 이제 해가 시작했을 때 올해의 계획을 세우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을이 되면서부터 다시 한번 싹 뒤돌아보죠. 내가 과연 잘 살았는지, 계획을 잘 지켰는지, 내가 생각했던 어떤 결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기운이 바로 이 숙살의 오싹한 기운, 이런 오싹함이 있어야 한 해가 이제 저물어 가는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느낌도 알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것, 가을의 기운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가을의 기운, 천간으로 경금, 내일 공부하는 신금이 가을이라고 하면 지지로는 신유술, 서방이 바로 가을이죠. 서방은 서쪽이라고 하는 것이고, 신월, 유월, 술월이 바로 금이 왕한 금왕절이 있다. 물론 신월, 유월이 본기가 금이니까 금이 왕한 걸로 보지만, 술은 솔직히 말로 아까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4개월 중에 하나 토가 왕한 계절이다 하지만, 신유술을 큰 틀의 권역으로 봤을 때는 신유술, 서방은 금이 세력을 얻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유술월은 금왕 절이 되는 것이고, 금이 왕한 계절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상이라고 하는 것, 인의 예지신이라고 하는 오상으로 봤을 때, 자, 인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뭐가 주관한다 했죠? 목이 주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의는, 지금 말하는 의는 바로 금이 주관하는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예는 화, 그 다음에 지는 수, 다음에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이라고 하는 것은 토가 이렇게 주관한다. 금은 이렇게 의를 주관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경금이라든가 특히나 이제 신금, 경신금을 보게 되면은, 금이라고 하는 오행을 보게 되면, 예전에는 제가 이 설명을 할 때 관우를 자꾸 설명을 했었는데, 관우 우리나라 장수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바꿔왔습니다. 누구로? 이순신 장군, 성웅 이순신 장군으로 명량해전에서 13척의 배로서 300척이 넘는 상대의 전함을 갖다가 깨박살을 낸 아주 희대의, 세계사에 없는 그런 업적을 이룬 그런 이순신 장군 같은 분들이 바로 의를 굉장히 중시 여기고 충의라고 하죠. 충의를 굉장히 중시해서
있었던 그런 분이다라고 해서 여러분 경금, 신금을 생각할 때는 바로 이순신 장군을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순신 장군이라는 분이 좀 내의 얘기지만 너무 의만 주관한 것도 아니고 자기 병사들이라든가 자기를 믿고 따랐던 어떤 백성들한테 또 한없이 또 자애로웠던 그런 분이셨죠. 그래서 금이 의를 주관하고 토는 믿음, 신을 주관한다고 해서 그것만 생각하셔서는 안 되고, 사주라고 하는 것은 목화 토금수가 어떻게 돼야 된다? 중화가 돼야 되듯이 사람도 인의예지 신 중에서 어느 하나만 선택하면 그거는 격이 떨어지는 것이고, 사람 성품 안에는 인자함도 있어야 되고 의로움도 있어야 되고 예절도 지켜야 되고 사람 삶에 있어서 지략도 지혜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의 신막 믿음도 골고루 갖춰야지만 온전한 진짜 성스러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목화 토금수가 잘 구성이 돼서 서로가 장애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사주가 좋은 사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금이라고 하는 것, 색깔은 백색입니다. 백색. 참고로 나무는 청색, 목은 청색, 화는 적색, 수는 검정색 이렇게 볼 수 있고, 토라고 하는 것은 황색 이라고 해서 노란색, 금은 백색. 그래서 주관하는 신도 흰호랑이라고 해서 백호가 주관하는 신이 되겠다라고 요거는 이제 오행에 대한 이런 설명을 드렸고요. 다시 이제 금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음과 양이라고 하는 것은 뗄래야 될 수 없는 관계. 음과 양은 서로 좀 대조적이고 서로 좀 상대적인 개념이라 하더라도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서로 이혼하려고 하는, 떨어지려고 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상대적이지만은 음이라고 하는 것은 양을 보충해주는 개념이고요.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음과는 좀 상대적이고 대조적이지만 양은 음을 보충해주는 개념이다. 사람으로 치면 남자와 여자의 개념으로 보고, 또 다른 걸로 보면 낮과 밤도 해당이 되죠. 낮이 있어야지 밤이 좋은 것이고 밤이 있어야지만 낮이 좋은 것이죠. 항상 낮이어야 된다라고 하면 모든 만물이 쉬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항상 밤이면 세상이 음침해지겠죠. 우리 남극 같은 데인가요? 북극 같은 데 백야 현상이 나타나죠. 일정 기간만 석 달 정도 이상이 백야, 그냥 밤인데도 하얘요. 태양 계속 떠 있으니까 사람이 돌아버립니다. 어느 정도 태양이 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태양이 뜨고 태양이 지구를 보고 하루가 가는구나 이렇게 보는데, 계속 밤이면 시간이 가는지 시간이 가지 않는지 알 수가 없죠. 시계가 있어야지만 알 수가 있겠다 해서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대조적이지만 음은 양을 보완해주고 양은 음을 보완해주는 그러한 개념의 것이다라고 이해해 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경금이라고 하는 음령으로 구분하게 된 경금은 양금이 되죠.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양금이 되는 것이고, 음금이라고 하는 것이 양금이 있으니까 당연히 음금이겠죠. 내일 공부하게 되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음금이라서 양금인 경금과 음금인 신금 같은 금이지만 음양의 차이가 있다. 자, 양금인 경금은 어떤 금이, 양이라고 하는 것은 좀 강하고 거칠고 투박하고 무겁고 단단한 그런 성향의 금이다라고 봤을 때, 음금은 부드럽고 온기가 있고 잘 휘어지고 광채가 나는 그러한 금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경금인 양금은 완철금이라고 봅니다. 완철금, 그야말로 순수, 우리가 말하는 금하면 생각하는 그 무쇠 같은 개념, 강철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경금을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상대적인 음금인 신금은 그야말로 금입니다. 보석 같은 거, 금반지, 금귀걸이 같은, 그 다음에 주옥 같은, 도자기 같은 이런 개념. 여러분 핸드폰 살 때 요즘 핸드폰 너무 비쌉니다. 근데 그 액정이라든가 핸드폰 우리나라 그 삼성 회사 이름을 대면 안 되겠지만, 어떤 회사는 그야말로 알루미늄 스틸 바디인 것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냥 스틸 같은 재질의 어떤 플라스틱 그 바디가 있잖아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플라스틱도 광채, 목으로도 보지만 플라스틱도 경우에 따라서는 금으로 볼 수가 있겠고, 은, 동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비철 같은 경우도 다 금으로 보죠. 그 다음에 도자기 같은 경우는 토를 굳혀가지고 금을 만들어낸 거고, 콘크리트 있죠. 콘크리트, 이것도 토를 갖다가 물을 부어가지고 여러 가지 재료를 혼합해서 토생 금한 것이 콘크리트. 도자기도
토생금에서 만들어낸 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이 쓰고 있는 안경 같은 거 있죠. 다 금인데 경금이 아니라 그런 신금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경금은 무쇠강철과 같으면서 원철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원철은 뭐냐면 땅에서 금방 캐낸 자연 그대로의 철을 말하죠. 쇠를 말한다. 말로 치면 야생마 같은 개념으로서 이 경금이 용도, 쓰임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단련해서 기물을 만들어야지 된다. 즉 원재료인 철을 갖다가 녹이든지 아니면 뜨거운 열기를 가서 빨갛게 달궈서 풀무질을 하고 해서 뭐 칼을 만든다거나 호미를 만든다거나, 이 우리나라 호미가 또 외국에서 엄청나게 인기, 저 아마존 같은 데서 없어서 못 판다고 하는, 이거 굉장히 외국 같은 데서 정원 같은 거 가꿀 때 텃밭 같은 거 가꿀 때는 큰 삽 같은 걸로 하기는 그렇죠. 근데 호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지만, 우리나라는 뭐 호미 요즘 잘 안 쓰죠. 외국에서는 요 호미 같은 거 굉장히 잘 쓴다고 하면, 이게 바로 경금을 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야지, 그냥 쇳덩이만 가지고 있으면 용도가 없죠. 그걸 갖다가 칼, 호미, 여러 가지 기물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반대로 내일 공부하게 된 신금 같은 경우는 이미 기물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 그래서 땅 속에서 예를 들어서 금광석을 캐내 가지고 그거를 불순물을 제거를 하고 해서 여러분들 결혼반지, 금반지, 금귀걸이, 황궁두꺼비, 황금 열쇠를 만들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신금은 용도에 있어서 다시 불로서 다스릴 필요는 없겠고, 신금은 그 만들어진 보석을 갖다가 깨끗하게 세척만 하면 된다. 도세주만 하면 된다. 이때 필요한 것은 뭐다? 임수를 위주로 신금은 용신을 쓰는 것이고, 경금은 철을 갖다가 단련해서 물건, 기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임수가 아니라 정화로서 단련해야 된다. 솔직히 병화는 안됩니까? 병화는 경금을 단련할 수 없겠고요. 경금을 실질적으로 단련할 수 있는 것은 병화가 아니라 정화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고,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정화를 쓸 때는 정화 혼자만 있어서는 안 되고 바로 간목이 있어줘야 된다. 제가 정화 설명을 할 때 정화는 뭐와 같다? 등촉지화와 같고 인위적인 불과 같기 때문에, 저 등촉지화 또는 모닥불이라든가 이 불 가지고 경금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보다 연료가 충분히 있어줘야 되겠죠. 그 연료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간목인 것이다. 그래서 경금이 정화를 쓸 때는 간목을 취용한다. 간목이 경금을 취용할 때는 정화를 취용한다. 정화가 있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정화가 간목을 쓸 때 너무 인성이 많게 되면 경금으로서 벽과 민정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경금, 정화, 간목의 트리오적 서로 도와주는 그런 공존 효과 같은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경금이라고 하는 일가는 정화, 간목을 위주로 용신을 쓰되, 나머지 글자들은 필요에 의해서 필요하면 쓰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 쓴다. 예를 들면 경금이 수가 너무 많으면 무토로서 수를 제할 필요가 있겠고,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화가 너무 왕할 수도 있죠. 이때는 임수로서 화를 억제시켜 줄 수도 있다. 그는 상황에 따라서 예외적으로 쓰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경금이라고 하는 일간의 특성을 봤을 때는 정화, 간목을 떠나서는 수용할 용신이 없다. 나머지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원령의 특성에 따라서 쓸 수는 있겠다 정도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월원이라고 하는 표현도 하게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 하는 것은 월주의 지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 월령이 중요한 이유는 계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고요. 우리가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말한다. 춘하, 추동을 말하는 것이죠. 이 계절이 왜 중요하냐면, 이 계절이라고 하는 월지, 월령 안에는 왕세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죠. 왕세라고 하는 것은 어느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더우냐 추우냐 이거를 놓고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뭐가 되어야 된다? 중화가 되어야지만 좋은 사주가 되는 것이다. 사주가 너무 뜨거워도 안 되고요. 사주가 너무 차가워도 되지 않고, 또 오행 5가지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것이 골고루 균형 있게 잘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지만
좋은 사주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원래 이제 미월이 되겠습니다. 미월. 자, 미월 중요한 건 절기를 먼저 보게 되면은 절기 소서와 대서로 이렇게 구분이 된다. 중요한 것은 대서도 나름대로의 의미는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 5월에서 미월로 넘어올 때 그 기준이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소서가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 4, 5, 미, 남방이 되겠죠. 남방, 계절은 여름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4월은 초여름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5월은 중하라고 해서 화가 가장 왕성한 시절이라고 말했고, 그 다음에 미월이라고 하는 이 계절은 모하라고도 합니다. 모하라고 해서 늦여름을 이렇게 말하죠. 그렇다고 해서 늦여름이라고 해서 차가운 개념이 아니라 역시나 뜨겁습니다. 4, 5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화가 왕성한 계절이고요. 미월은 물론 화도 왕하지만은 토가 왕한 토왕절이 된다. 그래서 진술축미월, 진술축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사계월이라고 하죠. 그 계절의 끝을 말한다 해서 진은 봄의 끝, 술은 가을의 끝, 축은 겨울의 끝, 지금 미는 여름의 끝, 이렇게 해서 4개월이라고 해서 진술축미월이라고 하는 이 시절은 토가 왕한 계절이다. 하지만 미월이라도 뭐 오화를 이렇게 본다든가 또는 사오미 방압을 형성한다든가 등이 되면은 미월이라도 화가 굉장히 왕한 시절이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미월 같은 경우는 이제 상반월과 하반월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상반월은 소서부터 시작해서 대서 전까지를 상반월이라고 하고요. 하반월은 대서 이후부터 그 다음 입주 전까지를 하반월이라고 하는데, 상반월은 5월과 동론, 5월과 같이 뜨거운 화가 굉장히 세력을 크게 얻은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하반월 대사가 지나면서부터는 그야말로 토가 세력을 권세를 잡는다고 해서 대사가 지나면서부터는 좀 한기도 조금씩 발생하고, 그 다음에 대서부터는 토가 세력을 얻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일단은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 4월, 5월, 미월은 염상절, 염천지절이라고 하는 것, 매우 뜨겁고 건조하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고, 반드시 이 뜨겁고 건조한 것은 중화를 시켜준다. 조후가 필요하다. 그래서 4월, 5월, 미월은 특별한 별격이 되지 않는 한은 반드시 수가 있어서 그 사주를 시원하게 조후해야 된다. 일간에 따라서 같은 수라 하더라도 좀 달리 쓸 수 있죠. 임수를 좋아하는 일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개수를 좋아하는 일간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생육을 위해서 쓰는 수는 개수를 쓰고, 도세한다든가 또는 보광한다라고 하는 개념에서는 임수를 씁니다. 그러니까 병화정화라든가 경금신금이 수를 쓸 때는 대체적으로 임수를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개수를 좋아하는 것은 간목, 을목, 그 다음에 무토, 기토 등등은 수를 쓸 때는 생육을 위해서 쓰기 때문에 이렇게 수를 좋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월도 4월, 5월과 마찬가지로 화토가 세력을 크게 얻은 것이니 반드시 조후의 개념을 꼭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셔야지만은 사주를 볼 때 어렵지 않게 사주를 분석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미월에 일간경금이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금이라고 했고요. 완철금이라고 했죠. 땅속에서 금방 캐낸 원철이라든가 무쇠라든가 강철 같은 것인데, 아직 단련을 받지 않은 순수한 자연 그대로의 금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날카롭고 거칠고 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사용하기는 어렵고, 경금은 항상 정화로서 단련해서 물건, 기물을 만들어야지만 경금으로서의 가치, 쓰임이 있다라고 봤는데, 경금이 정화를 쓸 때는 반드시 간목으로서 정화를 보좌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경금이 어느 정도 세력이 왕할 때는 정화 간목을 쓰고요. 경금 자체도 일간 약한 경우에는 뭐 인성인 토로서 생조를 받을 필요가 있는데, 이때는 항상 건토가 아니라 습토로서 생을 받아야 된다. 습토는 어떤 토? 천간으로 기토, 지지로는 진토, 축토를 말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경금 일간이 태어난 월령 미월이 되겠습니다. 미월, 사오미 남방으로서 여름 굉장히 뜨겁고 건조한 시절이 되는데, 미월이 지나면 바로 또 어디로 넘어가죠? 신월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월 정도 오게 되면은 경금 자체가 이렇게
약하지는 않다. 물론 이제 미월이 뜨겁기 때문에 경금이 좀 화가 다시 왕해지게 되면 피극을 받는다라고 보지만 일단 미월의 경금은 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능히 경금을 단련해서 기물을 만들 수 있다라고 봤을 때 필요한 건 뭡니까? 역시나 정화가 있어서 경금을 단련하고 그 다음에 정화를 쓸 때는 뭘 같이 쓴다 그랬죠? 반드시 간목을 대동해서 정화를 도와줘야 된다. 경금 입장에서는 정관을 용신으로 쓰는 것이고 재성인 간목으로서 정화를 생조해주는 재생관, 재생관의 구조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만약에 이렇게 화등이 있구나 또 사화등이 있어서 화국을 형성하는 경우에는 이때는 화가 너무 치열해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임수를 얻어서 화를 갖다가 적절하게 조절해 줄 필요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 이건 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이 되고 일단 원령 미월의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정화 간목을 쓰되 사주에 너무 화가 치열해진다라고 봤을 때는 술 중에서도 개수가 아니라 임수를 취용할 수 있겠고요. 반대로 금수가 세력을 얻게 되면 원한적으로 정화, 간목을 위주로 사주를 용신을 취용해서 경금을 단련해서 기물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 미월의 경금이 사주의 중화를 이룬 아주 좋은 재간을 용신으로 쓰는 그러한 아주 좋은 사주가 될 수 있겠다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 경금 일간이 되겠고요. 경금 일간이 태어난 월령, 미월이 되겠습니다. 일간의 특성과 월령의 특성, 중요한 두 가지 축이 되겠고요. 세 번째로 중요한 것,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사주 8글자의 틀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주 8글자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그러한 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보는 것이고요.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주 8글자를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를 용신이라고 하는데 격국과 용신도 마찬가지로 일간과 월령을 토대로 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자, 경금이라고 하는 것 양금이 될 것이고요. 올지 있는 미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가 되겠습니다. 양대 음의 관계. 근데 토가 금을 보게 되면 토가 금을 생하라고 합니다. 월지에 있는 미토가 경금을 이렇게 생하라고 하죠. 나를 생한다 생아자라고 하고요. 생아자 나를 생해주는 거 뭐죠?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어머니 인성이라고 육신으로 표현하는데 참고로 생아자 있으면 아생자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아생자는 내가 생하는 거죠. 나의 자식 같은 개념으로 요거는 식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인성이라고 하는 것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를 낳아준 어머니 같은 개념이죠. 물론 나를 낳아준 생모도 있을 수 있겠고 아니면 계모, 서모 뭐 이렇게 좀 마음으로 낳은 그런 어머니도 계실 것이다 생각되죠. 그래서 인성을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하게 되면 정인과 편인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인성과의 관계가 오늘처럼 양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거나 또는 음대양이 성립돼서 음령의 조화가 맞으면 정인이 되는 것이고 편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인성과의 관계가 양대양 음령의 조화가 맞지 않죠. 또는 음대음이 돼서 음령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이거는 편인이라고 하는데 자 오늘은 음토가 양금을 만나서 음양의 조화가 잘 맞습니다. 정인 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월의 경금은 인성인 토가 나를 생해주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일단 미월의 경금은 사후월의 경금과 달리 일단은 일간이 왕하지도 않고 약하지 않지도 않다. 불약 불강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일단은 월령 자체가 나를 생해주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미월의 토는 어떤 토? 건토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토가 경금을 생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조금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은 일단 월령 자체가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4월이라든가 5월처럼 나를 공격하는 그런 관살은 아니라는 점이 좀 메리트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미월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지금 격국을 보는 거기 때문에 지장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화라고 하는 것, 을목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본기가 기토가 되는데 만약에 미중정화가 천간에 이렇게 투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정화를 가지고 격을 잡죠. 그러면 이거는 양금이 음화를 받기 때문에 정관 격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미중에 있는 을목도 투출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거는 양금이 음목을 이렇게 본 것이죠.
금이라고 하는 것이 목을 극하는 관계가 된 요거는 정제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정화을목이 같이 투출됐다. 천간으로 두 개가. 그러면 초기보다는 중기가 우선하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을목기도 같이 투출됐다라고 하면 일단은 중기보다는 본기가 우선한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은 미월의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격은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추론해 볼 수가 있는데, 자, 미월도 토왕절이지만 사운이 방합을 형성할 수가 있겠고, 해묘미 목국도 형성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토가 많아질 수도 있는데, 만약에 미월에 사움이 방합을 형성하게 되면 마치 5월의 경금과 같이 용신을 치용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5월은 뜨겁기 때문에 임수와 비견겁제로서 용신을 치용하는 것이 기본적인 용신 치용법이고, 미월에 이제 하반월로 접어들게 되면 토가 왕에 대한 토왕 용사하는 그런 시절에 들어가게 되면 그야말로 경금 자체가 약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정화를 능히 치용할 수가 있겠다. 단 미월의 정화가 아무리 원령에 통근했다 하더라도 정화가 약한 이때는 간목으로서 정화를 도와줄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그래서 이제 화가 왕해져 있을 때는 임수와 비견겁제를 쓰는 것이고, 하반월로 돼서 토가 그야말로 세력을 얻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경금을 단련할 수 있는 정화와 간목으로서 사주를 배합하는 것이 기본적인 사주 배합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를 먼저 볼까요? 일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인일주 편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경인일주들이 대체적으로 사람 설명할 때 제복도 있고 처복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일간 자체가 어느 정도 세력이 있을 때 재성을 감당할 수 있을 때는 처덕도 있고 재물덕도 있죠. 일간 약하면 재성도 감당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연간에 이렇게 간목까지 투출하게 되면 아무리 정인격이라 하더라도 왕목이 토를 이렇게 극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미월이라 하더라도 수가 없으면 사주가 너무 또 건조해지는 그러한 국세가 되는데, 월간에 이렇게 겁재인 신금이 있죠. 신금은 수를 생해주는 구조, 금생수는 수를 생해주고 하나도는 목을 이렇게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하지만은, 신금은 보석 같은 존재죠. 그래서 이 신금이 목을 억제하기는 조금 어렵고, 이렇게까지만 놓고 봤을 때 사주에 뭐가 없습니까? 수가 없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수를 얻어야 되고, 경금 자체가 미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토죠. 금을 생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연지에서 이렇게 습토인 진토를 보게 되면 습토는 금을 생할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간목도 미약하지만 진중개수의 생을 받고 통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다. 인중병화가 있지만은 화가 약한 것도 문제인 것이고, 또 진토가 있다 하더라도 수가 약한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결국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미토 진토의 생을 받는다 하더라도 경금 자체가 통근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또 신약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 아까 미월의 경금 제가 불왕하다라고 했지만, 이제 토가 있다 하더라도 목이 세력이 있으면 오히려 목에 비해서 금이 약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신약으로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생시는 어떤 생시를 얻는 것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병자시를 보도록 하죠. 병자시. 병자시가 되게 되면 일단은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흠이 화가 없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병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좋긴 하겠지만은 이 경금이 약할 때 칠살 병화가 옆에 첩신되어 있으면 경금을 극하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자수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건조하기 때문에 윤택하게 해주는 그러한 차원의 개념은 있겠지만은, 제가 봤을 땐 경금 자체가 뿌리도 없고 해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오히려 화운 가게 되면 이 병화가 경금을 부지하게 극한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순행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임신충이 되는 것도 좀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병자시를 선택하는 것은 좀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정축시 같은 경우 장점은 뭐냐면, 같은 토가 세 개지만은 이 미토는 생금하기가 좀 어렵고 진토는 경금이 통근이 되지 않습니다만은,
토는 토이지만 경금이 미약하지만 통근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 통근이 되느냐 통근이 되지 않느냐, 이거 굉장히 큰 차이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거나 정어로서 단련해서 기물을 만들어야지만 경금의 용도 쓰임이 생기죠. 화가 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화를 보는 것은 경금 입장에서 나쁘지 않고요. 또 목이 있어서 정화를 생조해주는 것이니 이렇게 되었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금이 좀 더 세력을 얻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 정화는 나쁘지 않습니다. 미에 통근할 수 있죠. 인중병화에 통근할 수 있기 때문에 정관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것. 사람 자체는 인수격, 정인격에 생시에서도 정인을 가지고 있죠. 사람이 순수하고 착한 그런 막 세상을 착하면 어떻게 삽니까? 라고 하더라도 사람 마음이 착한 것이 악한 것보다는 좀 그래도 낫다라는 생각. 그 다음에 정화를 용신으로 쓰기 때문에 매우 꼼꼼하고 섬세한 그런 틀을 가지면서 재성이 이렇게 관을 떴기 때문에 처덕도 있고 명예도 있는 그런 사주. 단 일간 자체가 좀 약한 것이 단점이다. 선생님, 토가 세 개인데 일간이 약합니까? 통근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경금 자체가 세력이 있다라고 보진 않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토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약해서 문제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무인시 되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재성이 간목이 진토, 미토, 인목 두 개의 경금이 이렇게 뿔을 둡니다. 그래서 간목 자체가 약하지 않죠. 단 반대로 생각했을 때 토왕절인 미월에 무토 투출하게 되면 물론 목이 토로 이렇게 제해주는 역할도 하겠지만 경금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이 무토가 편인이 건토이기 때문에 나를 생각하기가 좀 어렵죠. 간목으로서 제하는 것은 맞지만은 경금 입장에서 신약한 사주가 인성을 갖다가 재성으로 파한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보기가 좀 안 좋은 구조가 될 수밖에 없죠. 이거 따지고 보면은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맨날 싸운다. 결혼하면은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사이가 좋지 않다. 뭐 이렇게도 우리가 통변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사주 자체에 수기가 없기 때문에 목화운으로 가게 되면 결단코 좋은 국세 사주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신사시 또는 신사시라든가 임오시 같은 경우에는 미월의 4화, 그 다음에 미월의 5화까지 봤죠. 사주가 이거는 미월이다 하더라도 상당히 건조하고 조열 뜨겁고 건조한 구조가 된다. 이거는 무조건 금수운으로 갈 수밖에 없다. 물론 인신충이 좀 걱정된다 하더라도 인신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주가 이렇게 건조한 상태에서 목화운으로 가게 되면 죽도밥도 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간목이 약해서 신금, 연지, 시지 신금에 뿌리를 두는 것 좋을 것 같지만 이렇게 인신충이 되게 되면 좋지 못하다. 어떤 이제 책에 보면 요거를 교록격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교록격. 녹을 서로 교차했었습니다. 경금의 녹은 신이 되는 것이고 간목의 녹은 인이 돼서 뭐 녹이 두 개가 있고 일간도 세력이 있고 재성도 세력이 있어서 좋다, 이렇게 보는 책이 있는데 개뿔입니다. 이거 인신충되면 얘 녹도 날아가 버린 거고 얘 녹도 날아가 버릴 것이기 때문에 이걸 좋게 보는 것은 마땅치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 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